자, 이 단원의 시작점은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할 수 없다라는 단점들이 많죠. 우리가 이제 통계적 자료를 조사할 때 전수조사를 할 수 있거나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전수조사하기는 인원적이나 비용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에 보통은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가지고 대략적 통계 자료를 조사한 다음에 그 표본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전체 집단인 그 모집단의 평균값인 모평균값이 이 정도 범위 안에 있을 거라고 추정하는 행동이 있죠. 그 구간을 만든 게 신뢰 구간이고, 신뢰도 보통 크게는 대표적 두 가지였죠. 신뢰도 95%, 99%. 그러니까 이 식 두 개에서 차이점은 신뢰 개수의 차이점이지 이 식 전반적으로 얘는 변함이 없더라는 얘기죠. x-k 이게 신뢰 개수죠. 그래서 95%일 때는 얘가 보통 1.96으로 써지고 99%일 때는 이제 2.58로 써지고. 근데 이게 절대 수치는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경우는 이게 2로 써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 이게 뭐 2.6, 2.5 아니면 3 이렇게 써지기도 하니까. 근데 문제를 끝을 잘 봐야 돼요. 이런 끝에. 요걸 잘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네. 일어납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m. 자,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의 이제 표현이죠. 여기 이제 k 값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지고, 그다음에 이게 신뢰 구간의 이 너비를 보통 우리가 신뢰 구간의 길이라 부르는데, 그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끝값에서 왼쪽 끝값을 빼면 되죠. 이렇게 빼다 보니까 이 x바가 지워지고 여기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뀜에 따라 같은 값이 두 번 더 셈이 돼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는 신뢰 개수. 여기 나와 있는 이게 k 값인 거죠. 확률을 나타내는 그 표준화된 변수 맨 끝에 있는 값. 그 다음 여기는 n은 표본의 크기. 여기는 표준 편차. 근데 보통은 모표준 편차를 뜻하는 기호긴 한데, 혹여 시행의 횟수가 충분히 많다고 판단되면, 아까 뭐 저번에 우리가 책에 써 있을 때 내용은 30 이상인데 뭐 그게 중요하지는 않고, 대부분 다 거의 맞춰서 문제 출제하니까, 혹시 모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쓰면 되지만, 모표준 편차가 나와 있지 않고 표본 표준 편차가 나와 있으면 그 표본 표준 편차를 모평률을 추정하는 동안만은 그 표본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로 생각하고 문제를 푸셔도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죠. 문제 마지막에 보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이 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계산 2 곱하기 k, 저기는 k 값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총 100봉지 루트 100 10분의 시그마 표준 편차값 25.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분산이 16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 m을 신뢰도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다. b-a가 3 이상을 만족시키는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신뢰 구간이었죠. b-a라는 얘기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한 겁니다. 오른쪽 끝값에서 왼쪽 끝값을 뺀 거니까. 신뢰 구간의 길이. 그 길이가 3 이하. 그럼 신뢰 구간 길이 계산하는 방식은 2 곱하기 k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지금은 n 값이지만요, 알죠? 표본의 크기가 안 나와 있으니까 쓰셔야 되고, 시그마 표준 편차, 분산이 16이면 표준 편차는 4라는 뜻이겠네요. 이게 3 이하라는 뜻이죠. 혹시 실례 안 된다면, 네? 뭐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혹시 실례 안 된다면 이 정도 계산 해드려도 돼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네, 좋아요. 지역 학생들의 학력 평가 점수는 표준 편차 10인 정기분포를 따르는데, 지역 학생 중에 900명을 임의로 추출했죠. 이게 표본의 크기네요. 뽑아낸 표본이 900. 신뢰도 R%로 추정되는 신뢰 구간이 길이가 1.2일 때, 위에 있는 표를 보고 저 R 값을 계산, 알파 값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를 이렇게 해봅시다. 신뢰도를 구하려면 신뢰도 몇 %입니까? 라는 것들은 원래 개념적으로 정규분포가 가운데 있는 0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 종 모양이고, 왼쪽에 이만큼, 오른쪽에 이만큼,
이걸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네모겠죠. 여기 아래에 들어있는 확률값을 조사했더니 이게 R%면 퍼센터지로 R이면 이거는 실제로 확률값으로 보면 100분의 R, 자꾸 왜 R이라고 그래? 100분의 알파가 되겠죠. 그럼 얘가 100분의 알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근데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했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값에서 여기 있는 값을 뺀 거니까 2K 곱하기 루트 n분의 루트 900분의 30분의 시그마 10 이걸 계산한 게 1.2가 나왔다는 뜻이겠죠. 아까 개념 위에 써드렸으니까요. 이건 3분의 1이 되고 약분하면 그럼 K 값은 1.2 10분의 12 약분하면 5분의 6 곱하기 3분의 2 역수 2분의 3을 곱했죠. 그럼 얘는 10분의 18 1.8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K 값이 1.8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8 됐나요? 여기 있는 K 값은 신뢰도 0에서부터 오른쪽 끝값까지 이게 신뢰도였죠. 그럼 K가 1.8 여기 나와있죠. 0에서부터 1.8까지 이 확률값이 오른쪽 값이 0.46 그럼 왼쪽도 0.46 다 합치게 되면 이게 0.92 0.92는 100분의 90이랑 같기 때문에 따라서 알파 값은 92가 되고 신뢰도 92%로 추정된다라는 거죠.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했어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따르죠. 원래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 따르고 평균 M, 표편차 시그마 그리고 표본의 크기는 n. 자, 신뢰도 95%대 신뢰 구간이 n개를 뽑았죠. n개를 뽑으면 뽑아낸 표본들도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니까 뽑아낸 표본들도 정규분포를 따르겠죠. 단 평균은 동일하나 이 표준 편차를 루트 n 이걸 나눠야지만 새로운 표준 편차가 나오고 이걸 제곱한 게 분산값이 되는 거였죠. 저기 끝에가 살짝 변화가 있었다는 거. 근데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 이상 B 이하일 때 신뢰도 이 95%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알파 퍼센트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을 때 이 비례가 성립한답니다. 알파 값을 계산하시오. 이게 A랑 알파랑 헷갈리게 써져. 이게 알파겠죠, 당연히. 이게 A면 얘 알파 맞죠? 이게 같은 A일 리가 없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알파야 A야. 프린트 봐봐. 이거 보지 말고 프린트를 봐봐. A야? 이 비례식을 일단 먼저 풀어야 되죠. 그러면 B-A, 아이고. B-D-C B-A는 2 곱하기 D-E랑 같죠. 이러한 비례식이 하나 나타났어요. B-A는 여기까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D-E는 알파 퍼센트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에요. 그럼 쟤부터 먼저 조사해 봅시다. 신뢰도 95%일 때는 이거겠죠. 1.96, 0.475, 0.475 좌우 두 번 더하면 0.95가 되고 그게 95% 신뢰 구간이 되는 거니까. 그럼 2 곱하기 이 좌변식은 2 곱하기 1.96 곱하기 쓸게요.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됩니다. 같다. 2 곱하기 여기를 써야 되는데 얘도 신뢰 구간의 길이를 계산하는 거죠. 알파 퍼센트일 때. 근데 알파 퍼센트면 몇 퍼센트인지 모르겠으나 개념은 어쨌든 이럴 거 아니에요. 0에 가고 왼쪽 오른쪽 합쳐서 100분의 알파. 그럼 여기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좌우 대칭 형태. 그래서 뺐을 때 여기 모르는 그냥 값을 그냥 K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지금은 위와 똑같죠? 이렇게. 얘는 이제 앞에 곱하면 4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냥 씁시다. 4. 이렇게 지워지죠? 약분되고요. K 값은 2분의 1.96. 이게 얼마니? 0.98. 됐죠? 저 그림 땡겨 올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확률값이 100분의 알파. 근데 오른쪽 끝값에 K가 있는데 이 K 값이 0.98. 이렇게 된 거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0.98. 그럼 0에서부터 0.98까지의 확률값이 0.337. 따라서 이걸 더한 값은 0.674가 되겠죠. 따라서 알파 값은 얼마예요? 67.4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가 8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의 의미를 추출해서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을 추정하는데 모평균 m과 표본권 x바 차이가 2 이하가 되도록 하는 n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예요. 신뢰도 95%니까 신뢰 구간을 정의할 때는 여기가 끝점인데 2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은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시그마가 8이죠. 이상 모평균 x바 플러스 루트 2 곱하기 루트 n분의 8. 그러니까 95%는 이 정도 신뢰 구간을 갖겠죠. 근데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라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식은 n-x바인데 그러니까 평균과 평균과 표본평균 x바의 차이. 근데 차이라는 거는 누가 더 큰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보통은 절대값을 지워야 되죠. 이래야 차이란 말이 성립하니까.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됐니? 근데 이 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변에 x바를 빼야 돼요. 그럼 이 x바 지워지고 이 x바 지워지고 요 사이에 n-x바 이렇게 생기겠죠. 그 다음 여기 이제 절대값 씌워야 돼요. 절대값 n-x바. 근데 절대값 씌웠는데 오른쪽 끝값과 왼쪽 끝값이 절대값 생각할 때 부가 반대라는 얘기는 이거 양수값으로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거 곱하면 16이죠. 루트 n분의 16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똑같은 절대값인데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니까 이걸 절대값 씌우면 양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하겠죠. 그럼 이 말이 됐죠. 네.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가 이건데 이게 2 이하. 얘가 이거 이하면 얘도 이거 이하. 양면 루트 n을 곱해요. 16 2루트 n 2로 나누죠? 8 루트 n 양변 제곱하면 64 n n은 64 이상의 값이니까 최소값은 64가 되겠습니다.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서 모평균을 추정했는데 모평균에 대한 신뢰군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르시오. 아마 모평균의 추정, 그 신뢰 구간을 쓰라는 얘기지.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일단 시작하기 전에 써놓고 시작해야 이런 문제 좀 이해가 빠를 테니까 일단 귀찮아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썼습니다. 이게 이제 신뢰 구간인데 기억, 신뢰도가 일정할 때라는 뜻은 여기 있는 이 k 값이 일정할 때 k 값은 고정됐다는 얘기죠.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된다라는 뜻은 새로운 식은 그대로인데 표본의 크기만 2배. 얘 n이 그냥 n이 아닌 2배, 2n으로. 이렇게 돼야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된 거겠죠. 자, 이때 신뢰 구간의 길이, 신뢰 구간 길이 계산하는 방식은 오른쪽에서 왼쪽 끝값을 빼는 거니까 그러면 2k 신뢰 구간의 길이는 2k 곱하기
루트 2n분의 시그마. 근데 얘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에다가 루트 2분의 1을 곱했다 보시면 되겠죠. 그 원래 실내 구간은 이만큼이잖아요. 원래 이제 표본의 크기가 2배로 늘기 전에는 여기에 대한 실내 구간은 이건데 거기에 표본의 크기를 2배로 늘렸더니 이만큼 곱해졌다는 얘기는 표본의 크기가 2배가 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루트 2분의 1배가 된다가 맞는 말이에요. 얘는 틀린 거죠. 기억은 틀렸다. 니은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실내도를 낮추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표본 크기가 일정할 때 실내도를 낮추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표본의 크기가 이번에 일정해요. 얘가 일정한 거예요. n값이 일정해요. 근데 실내도를 낮춰요. k값을 작게 낮춥니다. 이게 실내도니까. 실내도는 실내 계수와 관련되어 있죠. 얘를 낮춰요. 그러면 실내 구간은 길어지는 걸까? 그럴 리 없지 않나? 단편적인 얘만 해도 봐봐. 실내도 95%일 때는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써지고 새로운 예를 끌고 오기 전에 우리 그냥 아는 예를 가지고 실내도 95%가 되면 99%가 되면 x바 마이너스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식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럼 위에 있는 값이 n값이 다 서로 위아래 일정할 때 위에 있는 범위가 넓은 범위예요? 아래에 있는 범위가 넓은 범위예요? 쉽게 생각해봐. 왼쪽은 빼고 오른쪽만 봐봐. 오른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오른쪽 값이 큰 거야? 밑에 있는 오른쪽 값이 큰 거야? 이거 이해 안 돼요? 위아래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 1.96을 곱한 값을 더했을 때와 2.58을 곱한 값을 더했을 때 누가 더 큰 값이에요? 당연히 2.58을 곱해 더 큰 값이겠죠. 그러면 똑같은 평균을 기준으로 더 많이 곱한 값이면 양수값이 더 오른쪽으로 커져가고 반대로 왼쪽 값도 더 왼쪽으로 더 커져가겠죠. 결론은 큰 값을 더하고 큰 값만큼 빼면 더 많이 더하고 더 많이 빼게 되면 당연히 범위는 넓어지잖아요.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위에는 1.96을 밑에 있는 거랑 대비해서 비교해보면 신뢰도가 2.58에서 1.96으로 신뢰도가 줄어들면 구간도 짧아지는 거예요. 더해지는 값도 작게 더해지고 빼지는 값도 작게 빼지기 때문에 이 평균을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많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왜 줬냐면 표본의 값이 달라져. 그러면 이 n값에 따라서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에를 고정시켜주는 거예요. n이 일정하다고 판단되면 요 n이나 위아래 95%나 99%나 n이 일정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실내 구간의 길이를 실내도를 낮추면 실제로는 더해지는 값이나 빼지는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구간이 많이 넓어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럼 디귿은 그냥 거저먹는 것 같은데요? 신뢰도를 높이면 이번엔 여기 있는 n값은 놔두고 신뢰도를 높여요. 그 뒤에 보니까 표본의 크기도 상대로 작게 해. 표본의 크기는 서로 작게 해. 그럼 k값이 커지면 많이 더해주고 많이 빼지는데 n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이 분수값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는 얘기죠. 똑같은 분자를 더 작은 수로 나눈 거니까. 그럼 결국은 k값도 커지고 뒤에 곱해져 있는 값도 커진다는 뜻은 계속 커진다는 얘기죠. 더 커진다는 뜻이에요. 얘도 더 커지고 더 많이 더하고 더 많이 빼는 거니까 당연히 구간이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디귿이 맞는 말이다.